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정치적 판단인가요? 법치주의의 실현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정치적 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요 이유는 2가지 발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 점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과의 관계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이 공개한 김문기와의 골프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이를 조작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채널어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선거인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 즉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대표는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이 골프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2021년 12월 21일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가 단체 사진의 확대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한 거 편집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까지는 과장에 불과해서 유죄 판단의 근거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표가 이 편집된 사진을 근거로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말만 덧붙이지 않았더라면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무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확대한 사진이 나왔더라도 이 대표가 여전히 나는 김문기를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계속했더라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이 대표가 그의 존재를 잘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반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그 발언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허위 발언건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한 결과였고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느꼈다, 협박당한 느낌이 들 정도 심리적 압박이 컸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더라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21년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 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덧붙였다. 용도 변경이 성남시 스스로 한 것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입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국정감사 직후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 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 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행히 국민께서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이재명은 청렴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고 주장한 점에 비춰 당선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의혹에 대응하는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2020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탕으로 토론의 발언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어 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배척했습니다. 이 발언 이전 백현동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측 대응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선 질의자와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대표는 발언에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는 점에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 두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선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발언을 할 때 이미 관련 사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점, 방송을 통해 파급력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형량이 가중된 상황에서 감경 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두 발언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와 이를 통한 고의적인 유권자 우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을 놓고 겨루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은 단순한 실수나 기억의 오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성남시장이라는 책임자가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실무 책임자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어느 쪽이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한편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사이에 업무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회의와 보고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언과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이 대표의 몰랐다는 발언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은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공식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이러한 협박이 없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 절차 외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백현동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발언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의 압박을 핑계로 용도 변경의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들이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선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핵심 쟁점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대선 기간 중 핵심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발언이었고 언론 인터뷰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발언들이 모두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 방송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해악은 더욱 큽니다. 주요 공직자로서 신중히 검토하고 발언했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나 기억의 오류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친 허위 발언이었습니다. 발언의 패턴이 일관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이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허위 발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적 선고라는 비판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다면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을 것입니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고 양형에 있어서도 대선 낙선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러한 감경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다시 한번 허위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근본적으로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무게를 지닙니다. 특히 대선 후보의 발언은 전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발언의 진실성은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하며 허위로 드러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충분한 법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재명 측의 정치적 선고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고의성 없음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반박됩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발언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이러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재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치주의의 당연한 실현입니다.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적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이 항상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그들 입맛대로 기소하고 그들 이익에 따라 판결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각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일반 국민이 기소와 판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